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의 로보톤 거담 캘리번 버전 아니메. 주인공 기체의 웹한정. 개수형도 웹한정이었는데 주인공의 최종 기체도 웹한정.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로보톤의 수성의 마녀 슬레타 기체는 다 리뷰하게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캘리번 같은 경우는 박스도 꽤 멋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두꺼워졌어요. 에어리얼이랑 에어리얼 개수형보다도 두꺼워져가지고 뭔가 부속품이 많은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발매는 2024년 1월 달에 일본에서 처음 출시가 됐고요. 가격이 N가로 9,000엔입니다. 가격대가 역시 좀 있죠. 그만큼 이제 부속품은 많지 않을까 싶으니까 바로 까보도록 하죠. 딱 열면 짠, 이제 명대사죠. 막으러 왔어 두 사람을 하면서 이제 슬레타가 타고 왔을 때 했던 그 말 들어가 있고요. 짠. 한 장짜리 매뉴얼이 들어가 있고요. 뭐 가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퍼맨스코어의 쉘 유닛 교체 방법에 대한 설명 등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뭐 뒤쪽에는 비트 전시라든가 이런 거가 들어가 있네요. 블리스터 자체는 2층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뒤쪽에 교체형 쉘 유닛, 그리고 에어리얼이랑 에어리얼 개수형에도 들어있었던 이 건비트 전시용 스탠드 조인트들까지도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네, 역시 스탠드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러면 구성을 전부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디 자체가 하얀색이라 그런가 그냥 기존의 다른 건담들처럼 파란색이 없으니까 화면이 하얗네요. 일단은 기존의 에어리얼부터 계속 들어가던 요 건비트 전시용 조인트 있잖아요. 에어리얼 개수형, 그리고 캘리번까지도 전부 다 같은 조인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이 볼관절, 끝부분에도 조인트에 볼관절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전시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 외의 구성으로는 이번에도 손 모양은 같은 거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주먹손이 장착되어 있고요. 나머지 손으로는 뭐 라이플손, 그리고 일반 무장손, 그리고 편손이 두 종류, 완전히 쫙 편손과 그리고 살짝 오므린 손, 이렇게 해서 두 종류가, 총 손만 5종류가 들어가고요. 이번에도 들어가는 이제 건비트를 쉽게 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보조 스틱 들어가 있고요. 빔사벨 이펙트도 들어갑니다.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는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빔사벨 자루, 각각의 빔사벨에 끼워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빔사벨 자루는 백팩에 수납할 거니까 잠시 빼놓고요. 그리고 마녀의 빗자루,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 로보톤도 요게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장착하는 조인트도 여러가지 방향으로 꺾고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좀 장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HG 캘리번이랑은 다르게 요 팔뚝에 고정하는 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팔 옆에다가 그냥 커버를 씌워가지고 고정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손잡이 부분이야 접어준다거나, 앞쪽에 있는 손잡이는 막 완벽하게 접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형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메탈릭 그린으로 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래쪽도 이 센서 부분은 이제 메탈릭 그린으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빗자루의 끝부분이죠. 이 부분에도 일단 검은색으로 도색으로 채워져 있는 내부라든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이제 풍성한 느낌의 요런 빗자루 끝부분, 물론 이 부분도 펼쳐보면 이중 관절로 되어 있는 데다가 중간 부분이 슬라이드해서 연장이 되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펼쳐보면은 물론 이게 신축 기믹도 프레임 자체의 신축 기믹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로보톤 같은 경우는 이 끝부분 안쪽에도 메탈릭 그린 도색이 있더라고요. 되게 작은 부분인데도 채색이 들어가 있어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중 관절로 된 이 프레임들 전부 다 펼쳐주면은 이 내부 디테일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로는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안쪽은 채색이 없더라고요. 따로 뭐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 파츠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가지고 그냥 딱 펼쳐지고 끝. 요 슬라이드 기믹을 다 넣어주면은 요건 요거대로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더라도 꽤나 풍성한 느낌으로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용 서포트 파츠가 있습니다. 스탠드를 사용을 해서 무거운 부분을 지탱하라고 들어있는 조인트더라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
나중에는 이제 건비트를 수납하는 공간이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요 유닛 자체는 이렇게 양옆으로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체에 끼울 때 그냥 이대로 본체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중간 파츠가 필요하더라고요. 뒤쪽 스커트를 본체와 연결할 조인트입니다. 하나는 이제 스탠드 구멍이 없는 거고 하나는 스탠드용 구멍이 달려 있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스탠드는 나중에 할 거니까 요거를 먼저 준비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조인트 끼워 놓고요. 골반 뒤쪽 자체는 기존의 에어리얼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그냥 조인트 제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뒤쪽에 요 스커트 장착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백팩 이쪽에 이제 빔사벨을 먼저 좀 수납을 하도록 할게요. 조인트 자체가 접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끼운 다음 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뭐 노란색은 채색이 되어 있는 형태, 아래쪽에 검은색도 채색으로 색깔 채워주고 위, 옆 다 채색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 백팩의 유닛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는 기믹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회전하는 건 가능한데 이 사선인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트 수납할 때는 이렇게 해치가 열리는 기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대로 편하게 백팩 장착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조인트가 하나 또 있는데 이거는 이 골반 뒤쪽에다가 여기다가 끼우는 건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 뭐 이 상태 그대로 스탠드 조인트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매뉴얼 상에서는 짠! 이제 건비트 전시용 조인트를 여기다 끼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담 에어리얼 개수형에도 있었던 건비트 형상 자체는 기존의 에어리얼 개수형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색깔 차이가 있는 정도.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던 앤데 이제 하얗게 됐다거나 역시나 하얀색에 파란색이었던 애가 아예 하얗게 변했다거나 진짜 색깔 차이만 있는 정도죠. 패널 라인도 똑같아요. 가만 보니까 하얀색의 컬러링 자체도 그러니까 사출색의 컬러도 다르네요. 이렇게 보니까 좀 더 백색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 좀 더 밝은 느낌이죠. 아예 색감 자체가 달라지면서 좀 이미지도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어깨에 들어가는 애는 색깔이 바뀐 게 없네. 근데 아무래도 사출색이 변하면서 좀 더 백색스러운 느낌은 있죠.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거를 하나로 모아줄, 그러니까 이 건비트들을 실드로 만들어주는 이 중간 파츠가 없습니다. 오로지 전시 또는 본체에 장착되는 수납 파츠로만 쓰일 수가 있어요. 이게 버전 아니메라서 그런 건가?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이 캘리번에 장착된 건비트들이 실드로 모이진 않았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일부러 뺀 거 아닐까라는 느낌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렇게 막 건비트가 많은데 무조건 장착 아니면 전시라니까 나는 실드로 만든 것도 보고 싶은데 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가장 큰 건비트 같은 경우도 뒷부분이 없는 짧은 거 있죠. 이거 그대로 들어갑니다. 얘가 수납용이에요. 이 비트 홈폼 만드는 거는 이따가 본체 한번 싹 본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역시 중요한 파트 중 하나가 바로 이 쉘 유닛입니다. 퍼메스코어 5 때 이 붉은색 쉘 유닛, 그리고 퍼메스코어 8 초과했을 때 그걸 넘어섰을 때 나왔던 이 무지갯빛의 요 쉘 유닛, 어깨, 가슴, 골반, 허벅지, 블레이드 안테나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교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퍼메스코어 5 같은 경우는 요 블레이드 안테나가 빛나진 않았었잖아요. 중앙 부분만 이렇게 붉은색이 되어 있었죠. 근데 퍼메스코어 8을 넘어서니까 이제 무지갯빛으로 블레이드 안테나까지 다 빛났던 거를 다 그대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이 블레이드 안테나 뒤쪽을 보면은 이제 5 쪽은 다 전체적으로 회색깔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지개 쪽은 이제 클리어 파츠 그대로 무지개색이 재현이 되어 있죠. 허벅지 파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완전히 붉은색의 이 쉘 유닛과 무지갯빛으로 빛나고 있는 쉘 유닛 아주 컬러링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은 이제 메탈릭 실버로 빛반사를 위해서 도색이 되어 있다 봐야겠고요. 흉부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흉부 클리어 파츠를 교체해야 하는데 흉부 외장을 아예 뜯어내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외로 좀 그런 거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골반 중앙부 여기도 이제 클리어 파츠가 쓰이면서 색깔이 다른 게 들어가 있고요. 어깨 외장 역시 이제 붉은색의 쉘 유닛과 무지갯빛을 띠는 쉘 유닛 두 종류 앞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캘리번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설정화 느낌이 좀
물씬 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애초에 버전 아니메 자체가 그 설정화의 느낌과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적당히 잘 버무려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기존의 에어리얼이랑 개수형이랑도 볼까요? 자, 이렇게 왼쪽에 에어리얼, 오른쪽에 에어리얼 개수형 이렇게 놔봤는데 역시 키는 다 똑같네요. 키는 다 똑같고 분위기도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캘리번 쪽이 전체가 다 흰색이다 보니까 느낌이 좀 미묘하게 다르달까? 그러고 보면은 개수형도 파란색이 되게 진하고 파란색의 비율이 커져가지고 그런가? 확실히 그래도 개별적인 특색은 가지고 있다. 대신에 전체적인 실루엣은 좀 비슷한 구석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허벅지 앞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흉부의 뭐 쉘 유닛의 전체적인 볼륨 아니면은 뭐 이미지 이런 게 좀 비슷하다든가 아무래도 좀 슬래타 머큐리의 기체가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느낌이 좀 있기도 해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면은 오히려 기존의 에어리얼이나 개수형보다도 각이 더 많은 느낌? 일단 얼굴, 안면에도 각진 느낌도 좀 있고 굴곡도 좀 많은 것 같고 옆에서 보더라도 꽤나 라인 자체는 굉장히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블레이드 안테나 부분도 회색깔 앞뒤로 다 도색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쉘 유닛 발동되지 않은 클리어 블랙 상태의 클리어 파츠를 쓴다거나 그 외에도 머리에 있는 발칸 부분도 은색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어요. 되게 작은 부분인데도 아주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쪽도 보면은 가만 보면은 이 쉘 유닛에도 내부에 디테일이 조금씩 보이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느낌 자체는 꽤 괜찮게 나온 것 같다라는 부분이나 흉부의 동그란 부분 역시나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장은 전체적으로 분할 상태도 괜찮습니다. 각져 있는 이런 디테일이라든가 그리고 뭐 패널 라인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파츠도 전체적으로 볼륨감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에도 이제 클리어 블랙이 사용된 부분이 있죠. 앞뒤로 전부 다 사용을 하는 데다가 이따가 파츠 교환할 때는 이 부분 앞뒤 다 교체를 해줄 거고 바깥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도색된 파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동할 때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왔다가 조그만한 가동이긴 한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또 챙겨준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팔 디자인 자체도 기존의 에어리얼스럽지만 이제 프레임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느낌? 요 이제 관절부 디자인은 되게 흡사하게 생겼죠. 그 외에는 각져 있는 팔뚝 디자인이라든가 그리고 뒤쪽에 이제 메탈릭 그린 컬러 들어간 부분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 자체는 기존의 에어리얼과 같은 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부 전체적인 실루엣이 기존의 에어리얼에서 크게 변화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오히려 개수형의 각진 느낌을 기존의 에어리얼만큼 사이즈를 줄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 굉장히 이제 적당히 버무린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골반부 위에도 클리어 블랙 파츠가 쓰였고 다리 같은 경우도 허벅지 쉘 유닛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클리어 파츠는 앞뒤로 이어져 있는 형태를 볼 수 있고요. 허벅지 쪽에 노란 색깔은 도색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에서 봤을 때 이제 구멍 뚫려 있는 3mm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패널 라인들 여러 패널 라인들을 볼 수 있고 무릎 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안쪽도 검은색으로 색깔이 채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 클리어 블랙 부분 역시 디테일들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츠 교환하면은 훨씬 이쁜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아래쪽도 각진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기존의 에어리얼이나 개수형은 이렇게 각이 졌다라는 느낌은 많이 안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발꿈치부터 해서 발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얇고 길게 뻗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걸 이대로 접고 발꿈치를 뒤집어서 하이 매뉴버 모드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뒷모습은 뭐 백팩이랑 뒤쪽 스커트는 방금 이제 파츠 개별적으로 보면서 봤던 부분이니까 요것보다도 이렇게 아까 백팩 끼기 전에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백팩을 빼보면은 가려지는 부분에도 이렇게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가려지는 부분인데도 그래도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자체는 기본 볼관절 쓰고 있고 안쪽에 또 하나 이제 볼관절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꺾고 돌리고 이제 걸리는 거 없으니까 고개도 편하게 돌려준다거나 들고 숙이는 것도 크게 해줄 수 있죠. 솔직히 기존의 에어리얼이랑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어깨 가동 역시나 이렇게 앞으로 쭉 빠지는 관절 들어가 있고 이 관절이 상하 가동도 해주고 어깨 외장 움직이니까 편하게 어깨 들어준다거나
그리고 팔 그대로 옆으로 드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스러스터 부분이 내부 디테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이 이제 팔 드는데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미 어깨 가동까지 다 했을 때는 충분히 많이 든 상태죠. 그리고 팔꿈치는 역시 이중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 허리 같은 경우도 크게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들고 숙이고 숙이는 것도 뒤에 봤을 때 확실하게 완전히 숙여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 자체를 스윙하는 것도 가능하죠. 고관절도 옆으로 드는 부분이 완전히 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45도보다는 좀 더 들어지는 형태, 그리고 요 스커트처럼 생긴 부분도 작지만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이 회전을 역시나 안 하는 건 아닌데 공간 자체는 앞뒤의 외장을 다 감싸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조금 타이트하다, 공간 자체가. 그래서 다리를 완전히 바깥으로 돌린다거나 그런 거 좀 힘들고요. 그리고 다리 앞으로 들고 내리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크게 해줄 수 있죠. 무릎 역시 이중 관절을 사용을 하는데 요것처럼 안쪽에 숨겨져 있던 프레임이 어마어마하게 뽑혀 나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는 아래쪽에서 관절이 한 번 더 움직여서는 완전히 굽혀지죠. 거기다가 발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별히 좌우를 감싸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완전히 축이 옆으로 내려가서 크게 발목을 옆으로 꺾어준다거나 뒤로 뻗는 부분도 보면은 이제 발바닥 가동이 크니까 이렇게 뒤로 뻗었을 때 크게 뻗어진다거나 굽히는 것도 앞으로 크게 굽혀집니다. 무릎 꿇기도 뭐 부담 없이 편하게 포즈를 취해줄 수 있다는 게 역시 특징이죠. 스커트 자체가 작으니까 옆으로 들어도 이제 크게 어색하지 않죠. 자, 그럼 퍼메스코어 5 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애초에 캘리번 등장할 때도 슬레타가 탑승해서 퍼메스코어 5를 돌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는 발동이 안 된 상태니까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어깨 외장은 그냥 이렇게 벗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벗겨줄 수가 있어요. 자, 어깨를 다 벗겼으면은 블레이드 안테나도 빼줄게요. 블레이드 안테나도 살살 빼야 합니다, 이 부분. 자, 이렇게 빼고 나면은 안쪽에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다음은 허벅지인데 허벅지 이렇게 위에 부분을 좀 노출을 시킨 다음에 여기 접합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손톱을 걸고 앞으로 당기면 좀 편하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 클리어 파츠 이렇게 다 빼주고요. 그리고 흉부는 좌우의 외장을 잡고 위로 먼저 들어 올립니다. 위로 먼저 들어 올리면 안쪽에 클리어 파츠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거를 밑으로 슬쩍 빼주면 되죠. 이렇게 빼고 나니까 안쪽에 프레임도 보이죠? 막 나사도 보이고. 일단 퍼메스코어 5 먼저 가보도록 합시다. 그대로 다시 재조립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하나 빼먹었다. 골반. 고관부도 빼줘야죠. 이거 빼먹을 뻔했네. 쉘 유닛 교체 완료! 역시 그냥 클리어 블랙일 때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비어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가득 찼네요. 클리어 레드 이쁩니다. 이거 분위기 좋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액션 포즈 몇 개만 취해봅시다. 일단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 여기 이제 프레임을 통해서 백팩에 연결할 수 있고요. 백팩 아래쪽에 구멍이 있죠. 그리고 손은 무장손으로 교체할게요. 그리고 손잡이를 먼저 쥐면서 이렇게 끼우면서 팔뚝 보면은 안쪽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 부분이랑 요 안쪽 조인트랑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팔에 깔끔하게 장착이 완료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스탠드에 올릴 때는 이제 골반 조인트 교체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조인트 바꿔서 이제 스탠드를 끼울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비행하고 있는, 앞으로 날아가고 있는 느낌으로, 좀 날렵한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발 자체가 길고 샤프하니까 이렇게 발목을 쫙 폈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발이 되게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뒤에서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죠. 뒷모습도 이쁘네. 역시 캘리번이 디자인이 잘 뽑히긴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빔사벨을 휘두른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획 하고 휘두르는 그런 느낌으로, 왠지 이 앞에 작은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번엔 빗자루를 타고 나는 마녀. 개인적으로는 이 하이 매뉴버 상태에서 이렇게 막 고기동으로 움직이면서 싸웠던 게 진짜 멋있긴 했거든요, 캘리번이. 솔직히 말해서 수성의 마녀 보는 동안 봤던 액션들 중에 가장 멋진 액션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번엔 역추진 거는 느낌으로 아주 크게 쥐를 받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요런 포즈도 중간에 한두 번씩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런 고기동 전투 이게 역시 참 멋져요 건담에서는. 그리고 로보톤에는 옵션 같은 게 없지만 이렇게 다 부서진 에어리얼 개수형을 끌어안고 이제 콰이어트 제로에 들어가던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콰이어트 제로로 이동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나오네요. 각도라든가 이런 구도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버전 아니메 이 에어리얼 개수형도 그 파손 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은 에리가 슬레타에게 본인의 비트를 다 넘겨주는 그 모습. 그럼 전신에 비트 홈폼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뭐 장착 방식이야 똑같죠. 그동안의 에어리얼들 다 만져봤으면 위치도 대충 딱 오고요. 그대로 끼워줍니다. 골반에 2개, 뒤쪽에 또 하나. 그리고 큰 비트 가져와서 아래쪽에 회색깔 빼고 끼울 때 요 스커트 쪽 바깥쪽 커버가 열리기 때문에 이걸 열고 안쪽에 끼우고 닫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 팔도 비트들 달아주고요. 거기에 양쪽 어깨, 마지막으로 이 수납용 비트 사용을 해서 백팩 커버 열고 넣고 닫고 비트 홈폼의 완성! 일단은 포메스코 5 상태이기는 한데 이렇게 전신에 비트가 달라붙은 다음에 스코어 8을 넘어서면서 쉘 유닛이 무지갯빛으로 바로 쉘 유닛 교체를 해보도록 합시다. 뭐 교체하는 방식이 아까 그대로 하면 되니까 스킵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전신에 비트가 달라붙어서 비트 홈폼이 됐을 때 전신에 쉘 유닛이 무지갯빛으로 빛나면서 스코어 8을 넘어서는 기적을 보여준, 그리고 진짜 뭔가 정말 마녀처럼 마법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비트들이 한데 펼쳐져서 캘리번을 감싸고 있던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게 비트 수에 맞춰서 이게 조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딱 원을 만들기 좀 힘들더라고요. 완벽하게 2개씩 뭉쳐놔야 되고 이렇게 원래는 일정 간격씩 딱 펼쳐져 가지고 쫙 원을 그리던데 근데 순서는 딱 맞춰놨어요. 딱 요 순서대로 전신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딱 그 느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웹한정판 로보톤 건담 캘리번 버전 아니메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쉘 유닛을 내가 선택적으로 끼울 수 있다. 클리어 레드와 무지갯빛의 쉘 유닛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라는 거는 캘리번이 이거 이외에는 로보톤이 안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유독 그냥 에어리얼만 쉘 유닛 한 종류 해가지고 그나마 퍼메스코어 3가 웹한정판으로 나왔고 퍼메스코어 6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벤트 한정판이었나 그쪽 계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탐마시네이션 한정판이었죠. 6가 유독 에어리얼만 좀 약간 억가를 당한 거 아닐까. 에어리얼 개수형 보면 그냥 에어리얼도 충분히 쉘 유닛 교체 가능하게 해줬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런 걸 좀 따져봤을 때 일단 캘리번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아주 이쁘게 나왔고요. 포즈 자유롭게 잘 잡히고요. 무엇보다 저 무지갯빛의 저 쉘 유닛이 너무 이뻐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수소음반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걸로 좀 추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번까지도 쫙 한번 사봤는데 일단은 에어리얼 개수형 캘리번까지 이렇게 제가 일단은 다 사고 다 리뷰도 했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를 딱 꼽아라. 그러면 힘드네. 일단 지금 딱 캘리번의 이 모습이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확실히 쉘 유닛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걸 장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커요. 그런 점에서 개수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기에는 개수형 참 괜찮았는데 뭔가 캘리번 만지고 나니까 캘리번이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결론 뭐 하나 딱 고르기가 조금 미묘하다. 아무래도 각자의 매력이 좀 있어가지고 참 기체 디자인 참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